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1시간 꾸려봤는데요. 저희 반장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등락이 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40% 하락한 채로 2,608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던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0.71% 상승한 채로 878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세한 수급적인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1,905억 원어치, 외국인이 620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인 반면 개인이 홀로 2,371억 원어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방을 좀 해주긴 했지만 기관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많이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어에 좀 성공을 했는데 기관이 홀로 1,265억 원어치 팔아낸 반면 개인이 1,366억 원어치, 외국인이 209억 원어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아이톡시입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4년 만에 거래를 재개한 아이톡시 첫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9년 1월 거래 정지 이후 약 4년이 흐른 뒤에야 지난 올해 6월 14일 거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앞서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2,14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 된 종목인데요. 백신 및 면역질환 치료제 기업이죠. 큐라티스의 주가가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성인 및 청소년용 결핵 백신을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5,8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저희 반장님 바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늘 이 시간 알찬 정보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김선윤 반장님 인사드립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뭐 시장 보실 시간 됩니까? 저번엔 좀 힘들긴 한데 저번엔 자체 스킵하셔가지고 그럼 빠른 버튼으로 삑? 아직 오늘도 스킵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네. 안 돼요? 네, 조금만 봐주세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네. 예, 자 시장 보면 창 하나 띄워놨습니다. FOMC 6월달 점도표 띄워놨는데요. 자, 요거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딴 게 아니라 6월달 거예요. 6월달 건데 확대를 좀 해볼게요. 6월달 건데 3월달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매파적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위에 올려도 봐야겠다. 이렇게 볼게요.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딴 것보다도 원래 여기 점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이게 6월달 거예요. 꽉 차 있잖아요. 요 밑에 요 검은색 요 진한 라인 자체가 여기가 이제 5.0이에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3월 달에는 어디에 꽉 차 있었냐면 여기에 점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두 칸이 올랐어요. 두 칸이 올랐거든요. 그럼 한 칸당 0.25씩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의 의원들 자체가 0.5를 더 올려야 된다는 게 점이 꽉 차 버렸어요. 이 점 자체가 여기가 이제 1년, 2년씩인데 이게 23년이에요. 24년이고 점도표를 보면은 그럼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두 칸씩 다 거의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연말까지 해가지고 금리를 내릴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원래는 내년 올해 연말이나 뭐 내년 초 상황을 좀 많이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아쉽긴 해. 물론 내년에 보면 여기 라인 보면은 4.25에서 4.5로 여기 맞춰져 있긴 해요. 근데 연말까지는 택도 없다. 그리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 한 번은 더 올릴 것 같아서 이게 뭐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조금 침체 분위기야. 그러니까 뭐 나름 뭐 CPI도 그렇고 괜찮게 나왔는데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은 욕심이 더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선은 이제 다음 달부터 되면은 2분기 실적 발표들을 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필두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저는 나쁘지 않게 갈 것 같긴 한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최근에 너무 많이 갔어.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쯤 돼서 7월 초에 시장의 한 번의 조정 흐름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거 보셔야 돼요. 연준이 또 7월에 7월이나 9월 때 뭐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점도표 자체가 예상과는 다르게 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번에 시장이 좀 가다가 좀 약간 주저앉고 있잖아요. 이거를 기회로 보시는 건 맞아요. 기회로 활용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우선 짧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점도표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네, 점도표까지 자세히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짚어드렸고요. 저희 김선윤 반장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내용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지금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반장님과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진행이 됩니다.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접수가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실시간은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반장님과 함께 오늘 강의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유상증자 이렇게 전환사채 얘기하다가 전환사채 부분에서 거의 잘리다시피 했어요. 못했는데요. 오늘 그 중심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상당히 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 특히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가 굉장히 현재 상황에서 좀 발행이 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부터 특히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시장 자체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쇠퇴기를 걸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해서 이게 다시 늘기 시작해. 발행이 안 됐었어요, 별로.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저축은행들이 발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다시 시장에 기관들이 투자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시장은요, 개인들이 솔직히 떠나 있어요. 주식 투자 별로 안 해요. 가상화폐도 안 좋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요, 이미 벌써 연말 내년 시장을 보고서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투자권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기업들, 신약 회사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회사들은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나요. 이익이 없어요. 뭐 먹고 살아요? 그 연구진들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뭐 먹고 삽니까?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회사가 운영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2021년 12월 기점으로 싹둑 잘렸잖아요. 왜? 리픽싱 규정 자체가 바뀌면서.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꼼수의 등장과 함께 시장에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익을 말하다는 어제 녹화를 기점으로 더 이상 안 해요. 제 강의 방송은 이 시간에서만 합니다. 여기서만 하니까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매주 월요일 한 11시부터 1시간 정도 이상 해서 무방을 진행할 거예요. 오픈 채팅방에 제가 안내를 띄워드릴 거고요. 아마 나갈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시부터 무방 진행할 건데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사실 오픈 채팅방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예, 기존 제 가족분들이 원체 많고 가족분들을 원체 더 챙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안 썼는데 무방 통해서 신경 쓰면서 진행할 테니까 아마 빨리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예, 가능한 한 방은 한 개만 만들 겁니다.
두 개는 안 만듭니다. 예, 하나만 만들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는 그냥 넘어갈게요.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이 제가 34분까지 할 수 있으니까 별로 없어요. 주주배정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고무 방식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악재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고요. 3조 배정 방식은 그래도 호재로 보통 받아들여집니다. 보통 요즘은 회사에 특수관계인 뭐 대주주가 한다거나 많이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데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은 1년 뒤에 있지만 만약에 최대 주주가 진행하는 거면 오버행 이슈는 없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짧게나마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근데 무상증자 얘기를 잠깐만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제가 최근에 무상증자 얘기를 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1대6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생겼어요. 1대6. 그래서 그 회사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차트 그림을 그려내면서 무상증자를 여러분 받는 거 좋죠? 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투자하는 무상증자는 이렇게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무상증자를 내가 받게 됐어. 어떻게 해볼게? 해볼까? 이걸로 돈 한번 벌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얘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용은 아시죠?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회계장부 숫자만 탁 바꾸는 겁니다. 잉여금에 있는 돈을 넘기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회사의 자산의 변화는 없어요. 한다는 것 자체는 인기를 끌기 위한,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포인트가 좀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을 쓰는 거니까 회사 재무가 그만큼 건전하다는 거고요. 그림상으로는 회사는 자산, 자본으로 나눠지는데 자본 안에 자본금과 잉여금이 있죠. 잉여금을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자본금에 비례해서 1대 몇이 정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전에 대한 부분이야. 무상증자를 악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자체를 제발 그대로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이 물려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예. 중요한 거는 권리공매도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요 종목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우선은 권리공매도라는 게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주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신주가 상장이 되긴 되는데요. 나는 이거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나한테. 그렇죠? 주식을 팔면 2일 뒤에 돈을 찾을 수 있듯이 내 주식에 대한 권리 자체를 2일 뒤에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2일 뒤에 상장이 되니까 이 거래일 전에 나는 이거를 내 권리 안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시사항으로 신주가 상장되는 예를 들어서 JI테크가 6월 12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 공매도 제도를 통해서 그 누구도 공매도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개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상증자를 만약에 받게 됐다면 이 거래일 전에 권리 공매도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야 좀 이따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JI테크 같은 경우가 아까 6월 12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확대를 해볼게요. 6월 12일이면요. 여기 무상증자라고 글자 나와 있죠. 이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은 이걸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나는 이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매도를 이 거래일 전에 팔 수가 있어요. HTS나 모바일 HTS나 다 누구나 그냥 간편하게 신청해서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모르겠다 하시면 증권사 가세요. 내가 만약에 무상증자를 딱 어쩌다 보니까 하게 돼버렸어. 신주를 받게 된 사람이라면 권리 공매도를 모른다? 그러면 주식하지 마세요. 나가! 뭐하러 하고 있어? 하지 마세요. 아시죠? 무조건 아셔야 돼요.
진짜 심각한 거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거래일 때도 몇 프로 빠졌어요? 목요일 날 13%까지 빠졌어요. 13%가 빠졌다고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2일 전부터 주식을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나마 JI테크가 그나마 안 빠지는 주식이라서 다행이지만 열의 9은요. 거의 이틀 전부터 주식이 쭉쭉 빠져요. 자, 센코 볼까요? 최근의 종목들이에요. 자, 센코 보시면 무상증자 요날입니다. 요날인데요. 권리공매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일부터 빠지죠? 전부터 몇 프로 빠져요? 요날 8% 빠집니다. 그 다음날 2.5% 빠져요. 권리공매도 날 가장 많이 빠져요. 아까 JI테크도 그랬지만. 그리고 그걸 모르고 있던 사람 거래량이 터지죠? 이걸 모르고 그냥 파는 거야. 모르는 사람 또 팔합니다. 또 빠져요. 보통 이런 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게 무상증자를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버는 줄 알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거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이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최근에 1대6으로 무상증자라는 종목이 있어요.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이름이 바뀌었어. 오늘 아까 한참 찾았어. 엑스페릭스. 슈프리마 아이디라는 회사였어요. 요게 우선은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일단 요거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올랐어. 진짜 많이 올랐어. 무상증자를 공시부터 하나씩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름이 슈프리마 아이디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무상증자 결정을 6월 9일 날 합니다. 6월 9일 날 하고요.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6주입니다. 1대6 무상증자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 주가 있었다, 1000주가 있었다면은 내가 무상증자까지 다 받게 되면은 내 주식은 7000주, 7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주를 받으니까.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돼요. 그걸 우선 이해해 주셔야 되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21일이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6월 26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권리락은 이틀 전에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우선은 6월 12일 날 무상증자 한다 그래가 주가가 빵 뛰었다가 팍 꺼졌습니다. 네, 보통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이 아니라 무상증자에 관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권리락 발생일 전 하루 이틀에 거의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보자면 여기 6월 26일 전일 권리락 발생일 전전일 정도에서 한 6월 막 21일, 22일, 23일경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 종목이 살짝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열의 9종목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무상증자 종목들이요. 그렇게 움직이고 나서 권리락이 탁 발생하는데 자, 여러분 이 종목은 현재 시총이 2,500억가량 해요. 2,400억가량 합니다. 얘는 무상증자가 1대6입니다. 그죠? 그죠? 한 주가 7주가 되는 마법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권리락 발생이 이쯤 발생하면 약간 밀렸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권리락이 딱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쫙 쪼그라듭니다. 시총이 쪼그라듭니다. 약 3주 동안. 네. 신주를 받기 전까지 쪼그라듭니다. 7분의 1로. 2,400억짜리 종목이 쫙 쪼그라듭니다. 7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300억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총이. 그러니까 300억짜리 종목이 사실 가지고 놀기 표현 작전 세력들 입장에서 컨트롤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 비중이 높은 작년에 보면은 이 비중이 되게 높은 종목들이 많았어요. 기억하시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 상한가 갔던 무상증자 종목들 기억하시죠? 다 같은 상황들이에요. 네. 올라가요. 뭐 몇 번을 갈지 나도 모르지. 그거야. 조금밖에 안 갈 수도 있고. 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우선은 이 종목 전체 상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올려고. 이 종목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권리락은 터졌어 이미. 나는 이미 이 한 주에 대해서만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6주는 신주 배정일 날 받는 거예요. 한 주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꺼지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할 때 이런 이제 음봉 나오고 좀 빠진다 생각하시면 이 한 주를 뭐 1000주가 될 수 있고 2000주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엑스페리스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한 주도 있으면 안 돼.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한 주를 가지고 우리는 꽤나 수익을 거뒀을 거예요. 큰 수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무조건 올라가니까 권리락 끝나면 올라가니까 수익을 거뒀을 거라고. 한 주를 가지고 수익이 났을 거야. 근데 나머지 6주, 1대9니까 6주를 이제 준단 말이에요. 신주 배정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날 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날 준단 말이에요. 언제예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21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7월 21일. 근데 7월 21일 날 이걸 멍하니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그럼 뭐예요? 권리 공매도 해야 된다고요.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7월 21일 이전에 날짜 달력은 제가 안 보고 있지만 뭐 그냥 거래일 기준으로 이 거래일 전이니까 거래일이 된다고 하면 19일 날 다를 수도 있어요. 달력 안 봤어죠. 그때 무조건 권리 공매도를 해가지고 그날 나머지 6주를 1대6이니까 이거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대응하실 때 요 한 주에 해당하는 1대6에서 이 1에 해당하는 뭐 1000주를 갖고 계셨다면 1000주에 해당하는 이것만으로 우선은 요 고점에서 팔 때 요 수익금이 있잖아요. 이거는 수익을 거두시는 거고 나머지 6주로는 뭐 하셔야 되냐면 원금 이상으로만 정리해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무상증자할 때는요. 이 한 주로 돈을 버는 거고요. 나머지 나눠주는 거로는 원금을 지키는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공매도 하는 날 무조건 파셔야 되고요. 신청해서 파셔야 되고요. 이거를 원금을 지키지 못하면은 넉넉고 쭉 놔두게 된다고, 사람 자체가. 그럼 주가가 계속 내려가 버린다고요. 촥. 왜? 어마무시한 물량이 풀렸잖아. 그쵸? 시장에 사람들이 던져버린다고요.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가는요. 요즘 스타일 있는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빠른 사람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은 권리공매도 이미 아신 분도 있겠지만은 요걸로 정리하고 나가고 다음날 빠지고 그 다음날 또 진짜 신주 상장 예정일이 이때인 줄 알고 기다리시고 있던 분들은 그날 또 파는 거야. 물량은 쏟아져 나오니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뭐예요? 한 주로 돈 버는 거고요. 이거는 지키는 겁니다. 그 비율대로. 무상증자는 이렇게. 1대6이면 이렇게. 1대3이면 한 주로 돈 버는 거고 3주로는 원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만약에 하잖아요. 수익이 사실 극대화가 안 돼요. 네. 한 주는 수익이 너무 좋았겠지. 나머지 6주 때문에 사람 멘탈 나가버립니다. 안 팔면. 네. 그래서 요게 내 수익금이다. 요거는 어떻게든 원금 이상에서 잘 팔고 나와야겠다. 권리공매도를 잘 활용하자. 아셨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벌써 시간이 전환사채 볼게요. 이걸 지난주에 얘기를 하나 못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얘기하다 잘리면 월요일 날 11시에 얘기할게요. 11시에 오픈 채팅방 무방하니까 링크랑 다 올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요거 보고 하다가 잘리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자, 전환사채 얘기를 드릴 건데 전환사채가 이제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라임 사태 기억하시죠? 옵티머스 사태 기억하시죠?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안 좋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투자 자체가 기관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금감원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요. 규정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커요.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툴을 말씀드리면 투자를 만약에 1억을 해요.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의 보호회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런데 1년 뒤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 그냥 1억 그대로 줘. 돈으로 되받을 수가 있어요. 예. 돈으로. 뭐 거의 뭐 원금 보장식이죠. 예. 그리고 하나는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환사채의 매력 중에 하나였는데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나는 사채업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나 니들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내놔. 그래서 전환사채 공시를 보시면 표면이자랑 만기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면이자가 만약에 4%다. 이렇게 되면 1억에 1년에 4%씩 통장에 넣어줘야 돼요. 매 분기마다. 투자한 지 3개월마다. 그래서 1%씩 3개월마다 받는 거예요. 당연히 세금 떼고 들어옵니다. 예. 그죠? 떼고 통장에 따박따박 상장사에서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따박. 그래서 이것도 나름 꽤나 짭짤합니다. 네.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짭짤합니다. 짭짤합니다, 여러분. 짭짤합니다. 메자닌 투자 많이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나는 이걸 다시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10,000원에 투자를 1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죠? 만주자, 그죠? 만주를 내가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1억에 10,000원이면 만주예요. 근데 주식으로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돈으로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라는 게 항상 매번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전환사채는 그 발행가가 있습니다. 발행가 기준으로요. 참 재미있는 규정이 있어요.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었다가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픽싱 제도를 통해서 내 단가를 5,000원으로 바꾸고 그럼 나는 1억에 5,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가진 주식 수는 2만 주가 됩니다. 자, 근데 2021년 11월까지예요. 그때까지는 무슨 규정이었냐면 이렇게 내렸잖아요. 떨어지면 올라갈 때는 전환가액 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올라가도 내 단가는 5,000원인 거야. 근데 주가가 10,000원을 갔어. 다시 올라갔어. 다시 쫙 올라가서 1년이 딱 넘었어. 그러면 나는 수익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배 가는 거죠? 내 돈은 이제 2억인 거야. 여기에 회사에서, 이 상황에서 회사에 뭘로 합니까? 1억을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주식으로 줘 하는 게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오케이? 그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다음날 나오는 게 또 아니야. 예. 예탁원에 신고를 하건 증권사 가서 얘기를 하건 상장사에 얘기를 하던 간에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네. 2주 뒤에 주식을 받고서 얘도 권리공모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팝니다. 그 주식이 안 떨어지고 10,000원에 유지하고 있다면 얘는 떨어질 때 이렇게 올라가서 10,000원이라면 나는 1억이 2억이 되는 마법을 1년 만에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2021년 12월부터 규정이 바뀌었어요. 리피싱 제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전환사채 투자하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냐? 시장 교란이다. 어땠냐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룰로 거래소에서 지정해주는 그리고 또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래소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룰 자체가 10,000원에 이제 들어가다가 리피싱 제도 자체가 진행되면요. 보통은 이제 70% 정도 권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70%, 7,000원까지만 리피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권고 사항이지 그렇진 않고요. 액면가까지도 많이들 했었어요. 액면가까지도 됐어요. 그리고 기간 자체가 권고로는 보통 3개월 단위였는데 1개월로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많은 상장사들이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 전에는 매달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고 액면가까지 바뀔 수 있는 규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많이 했죠. 상향 리피싱 자체가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해도 전환사채 투자자들한테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액면가가 500원이잖아요. 그 500원까지 떨어져도요, 내 단가는 500원까지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딱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그 전에 발행했는데 코로나 터질 때 그때쯤 맞춰가지고 그 거의 산술 평균으로 주가를 그 단위를 결정하는데 거의 500원 근처까지 만약에 5,000원짜리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내 단가는 5,000원이 되고 다시 한 4, 5개월 만에 복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쫙 올라가게 됐을 때는 엄청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였죠. 이게 반발이 많았어. 그래서 2021년 12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10,000원으로 시작을 하면 70%까지 보통 요즘은 거의 픽스하는 것 같고요. 7,000원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7,000원으로 전환가액 조정을 해서 바꿉니다. 근데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10,000원까지. 그럼 다시 이거를 10,000원까지 올려야 돼요. 하향 리픽싱이 아니라 상향 리픽싱도 가능하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로 2021년 12월부터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해서 기관들이 이전부터 이게 돌아버리니까 기관들이 이전까지 엄청나게 찍었어요. 전환사채를 팡팡 찍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툭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시면 올해 초반에 막 상폐돼 가지고 그 주주총회 때 무릎 꿇었던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그 대표도 기억나는데 사진 돌았어요, 짤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투자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바뀌었어요. 그 기관들이 투자를 탁 끊었어. 근데 또 사실 시장이 또 굉장히 또 안 좋았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죠? 시장에서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도 투자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확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재밌는 일이 좀 발생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기관들도 올해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좀 꼼수를 부린다고 할까?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고 표현을 할까? 아니면은 뭐 거래소 쪽에서 이 정도로는 용인해 줄게라고 뭐 합의 맞았다고 할까? 뭔가 새로운 방식의 전환사채 투자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참 요거를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쳐다보고 있으면 공시를 제가 원체 뭐 많이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쳐다보면은 재밌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리픽싱을 하고 70% 이렇게 보통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어떻게 바꾸냐면 7개월이나 8개월로 바꿔버립니다. 기간을 확 늘려버려요. 1년 보호회수는 똑같아요. 요것도 똑같아요. 바뀌진 않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죠? 자, 7개월, 8개월이면요. 1년, 7개월이면은 1년 2개월이고요. 8개월이면은 1년 4개월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2바퀴에서 3바퀴 정도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8개월 정도 텀이면은요. 그 전까지 막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리픽싱 내릴 수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상향 리픽싱도 있기 때문에 발행가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기간에 텀이 길기 때문에 단가 변화 없이 1년 뒤에 1년부터는 보호회수가 풀리잖아요. 전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툴 자체를. 이해하셨어요? 기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은 어떤 식이냐. 1년 뒤에 무조건 팔겠다는 것보다는 전환사채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 롱텀으로 가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최소 1년 반에서 2년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기관들이 생각을 하고서 전환사채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예. 그래야 안전하게 이 개월수를 가지고. 예. 꼼수라기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래소나 해서 그래야 좀 더 안전하게 부담 없이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어요. 예. 그림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이제 방법이 이게 좀 돌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빡빡했던 규정이나 승인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들도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옵티머스 라임 시끄러웠지만 이제 슬슬 여러분들 잊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잊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다 시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회사들을 최근 들어선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성셀바시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유상증자도 진행을 했고 추천 아닙니다. 전환사채 발행도 정말 많이 했어요. 공시를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유상증자부터 해서 전환사채를 4회차에 걸쳐서 팡팡팡팡 같은 날, 그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거의 같은 날이죠. 다음날 아침에 공시가 나오는 경우는 전날에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장 전에 게시하는 겁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유상증자 내용을 보자면요. 이 회사는요. 참 재미있어요. 3자 비전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이 내용을 보시고 공시사항에서 거의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누가 투자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투믹스 홀딩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믹스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해봤지만 웹툰 사이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유상증자 납입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합니다. 나와 있죠? 유상증자는요. 돈을 넣자마자 바로 주식이 상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금액이 많으면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아마 이거는 딜을 통해서 회사와의 얘기를 통해서 대규모 증자를 해서 바뀌는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투믹스 홀딩스에서 끌어들였겠죠. 나 이제 이 회사 들어와서 한번 회사 제대로 키워볼 거야. 니들 같이 들어올래? 하면서 전환사채를 팡팡팡팡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돈이 얼머스 성장 지원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들어오신 것 같고 22억 돈이. 그다음에 바로 신기술 투자 조합에서도 들어오고 또 위에도 쭉쭉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많은 곳에서 투자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얼머스 2022 세컨더리 투자 조합이라는 곳에서 투자가 들어온 것도 같네요. 아닌가요? 두 군데인가요? 여기랑 맞네요. 아스톤 리버제 5차.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아스톤 리버제 5차는 130억을 넣었네요.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뒤에 보호일수가 풀리기 시작하고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포인트가 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도 그렇죠. 보시면 이게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내용인데 잘 안 보실 건데 읽어드리면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라고 공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한다. 전환가액을. 그러니까 발행가의 70%까지만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즘 다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7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이 말인즉슨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한번 튀었어요. 이슈를 받았죠.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걸로 한번 주가가 튀어 올라갔지만 나중에 이 회사는요. 1년 이상 지나고 났을 때 현재의 주가 상황보다는 많은 자금을 통해서 회사가 새롭게 바뀌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받은 자금으로 뭔가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보실 때 전환사채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회사들은 향후 1년, 2년 사이에 엄청난 주가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더 얘기 드리고 싶지만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남은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다 전달 못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나머지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 김선윤 반장님, 특히나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포커스온 홈페이지에서 무료 방송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욱더 무방도 많은 시청, 이용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왔는데 일단 노란톡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선윤 반장님 노란톡 안내까지 자세하게 드려봤는데요. 나머지 시간은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접수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네요. 첫 번째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61,000원에 3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카카오 네 계속 흐르고 있네요. 오늘 마감가 53,900원인데 또 비중도 많아요. 30%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카카오 정도면은 30% 담을 수 있죠. 그럼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네이버랑 뭐 같이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게 저도 요즘 카카오 보는데 안 가더라고요, 얘가. 힘이 없어요. 보통 이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과 좀 커플링으로 움직였는데 요즘 완전 뭐 나스닥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나스닥 차트 보시면 이렇거든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영향을 좀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기본적으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요. 특히 이 두 종목 자체가 금리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조금 예민해요. 근데 또 네이버는 오늘 보니까 또 저 오늘 처음 보는 네이버 차트를 처음 보는데 나쁘진 않았네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카카오 수급 보니까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판 적이 최근에 없었는데 거의 손절치고 나가는 상황이에요. 70만 주 매도 쳤어요, 기관들이. 외인도 40만 주 이상이고. 사실 이거를 매도를 치라고 얘기도 못 해요. 할 수도 없고요. 이거 우선은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또 실적이 그렇다고 또 좋지도 않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단가가 53,900원이니까 마이너스 한 13, 14% 정도까지 이제 내려오신 그런 상황인데 16, 17까지 되나요? 매도하시라고는 얘기는 도저히 못 하겠고요. 우선 좀 버텨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답이 없어요. 좋은 게 1도 없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팔아요? 좋은 게 1도 없고요. 올라갈 이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시장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딸려 올라가기를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힘드시겠지만 네.
버텨보자, 힘내시자라고 응원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으로 저희가 좀 버티시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화이팅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파이팅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가지고 있습니다. 17,000원에 5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수익 중이세요. 코리아 서키트 근데 비중이 50%면 굉장히 많으신데 앞으로 더 가져가 봐도 될까요? 심택이랑 같이 움직일 거고요. 일부에 다뤘죠. 주가는 네. 지금 1분기 적자 포인트가 났지만 이 부분이 가장 저점 인식이 될 거예요. 제가 심택도 그렇고 코리아 서키트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 올 초부터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해서 1월 거의 초반까지는 타방송국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올해 내년까지 성장성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심택과 코리아 서키트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물론 움직임 자체가 조금 늦었지만은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해요. 심택도 오늘 많이 올랐고 코리아 서키트도 올라가고 대덕증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계열이니까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지 않을 종목이에요. 회사에 돈 진짜 많습니다. 애들 다 많아요. 설비 투자도 늘릴 것 같고요.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분기는 사실 좀 쉬어갔다 판단하시고 버티시면 되고요. 한 2분기도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살아나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먼저 선점하는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 보시면요. 꽉 들어오는 게 좀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게 아직 터진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한참 더 갈 수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흔들리면서 갈 겁니다. 흔들리면서 가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는 만약에 이게 올라치기 시작한다면 2022년도 고점 자리 있죠. 요 자리. 27,000원, 3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간만 갖고 보세요. 시간만 갖고 연말까지는 최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나고 계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위세 아이텍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위세 아이텍 19,600원에 15%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네요. 지금 14,860원 위세 아이텍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고요. 지금 9,600원이면 매수가가 꽤나 높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단가가 19,000원이시네요. 높긴 높네요. 너무 따라 들어가셨죠. 이게 이탈 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이것만 조심해 주세요. 뭐냐면요. 올라가기 직전에 가격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2023년 1월 자리 바닥 자리가 있고 그다음 요 2월 말쯤 자리가 이렇게 두 자리가 보이잖아요. 이 라인만 연결해서 보통 이거 잘 아시죠? 추세 라인이잖아요. 이 자리 종목이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고 이 그림 나오는데 여기에 쌍봉 뜨잖아요. 거의 정확하게 쌍봉 뜨면은 더 위험해요. 그러면 이게 라인이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이 바로 전저점까지 이탈하는 케이스들이 자주 나와요. 차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이 모양을 그리면은 깨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도 있고 다 좋은데 실적이 굉장히 안 살아나고 있고요. 당연히 시총 자체도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을 기대해 볼 수도 없고 없어요. 네. 그래서 종목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마무리하라는데 힘내주시고. 반등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거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상담까지 도와주신 저희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